또 자기에 대해서 불안한 친구들은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를 진득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질문 하나면 사실 아이가 중학교 가서도 계속 책을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 만나면 맨 처음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책을 왜 읽는다고 생각해? 놀랍게도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답이 한결같은데요. 90% 이상,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95% 이상은 똑똑해지려고요, 공부 잘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똑똑해지려는 이유, 공부 잘하려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인생의 꽃이 핀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 그렇구나, 아이들은 이미 책 읽기를 공부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책 읽기는 맨 처음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희가 책을 많이 읽어서 정말 문해력이 많이 성장을 해서 그게 나중에 학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정말 최고의 로드맵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학습 효과 얻을 수 있고요, 분명히 나중에 정말 좋은 입시랑 연결될 수 있는 거 저도 부정하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라고 대답하는 거는 언제 가능한 이야기냐면, 고등학교 이후 조금 빠르면 한 중3 정도 때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아니면 난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공부에 달려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글 이해력이 좀 떨어지네, 어휘도 되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잘 이해를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아이들이 또 무섭게 막 책을 읽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단시간 안에 자기의 문해력을 끌어올려서 그걸 가지고 학습까지 좋은 효과를 얻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도달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 전에, 특히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책을 읽는 목적 자체가 그냥 본인이 집어들어서 읽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가 재밌고 이야기가 재밌고 그냥 활자를 읽어 나갈 때 느껴지는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충만감이라던가 내가 한껏 고양되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빠져드는 그 몰입할 때의 그 나를 느끼는 그 감정이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이게 좋아서 책을 읽는 건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계속 옆에서 책을 읽어야 공부를 잘한대, 책 읽기가 모든 것의 기본이래, 엄마가 오늘 어디서 상담하고 왔는데도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독서의 본질을 다 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이 독서의 본질을 훼손당한 아이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독서 정서, 독서 태도, 독서 동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논문들과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이들 만나봐도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진짜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책을 나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즐거워서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그런 외부의 가치가 자꾸 들어오면은 아이가 지금 책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미래를 그냥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읽는 아이나 안 읽는 아이나 5, 6학년쯤 되면 똑같은 결과가 펼쳐지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제 나이 전후에 계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인생의 답이 그렇게 정말 하나던가요? 그 로드맵 한 개던가요?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이야기 자주 하는 것, 제가 정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아이들이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불안해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항상 걱정하지 마, 웬만하면 잘 살 수 있어, 너가 지금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힘든 날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면 돼, 너무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갖지 마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저는 살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공부, 좋은 직장, 그리고 어느 정도 보장된 부를 가지게 되는 건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 답을 못하고 갑자기 묵묵부답이 돼요.
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삶으로 갑자기 건너뛰어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매번 이렇게 현장에서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되게 막 게으르고 하기 싫고 나쁘고 이래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불안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불안한 친구들은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를 진득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아주 엄청나게 뛰어나게 뭔가를 잘할 것 같지 않으면 지금 이미 동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서의 본질을 부모님들께 생각의 독립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인생은 정말 수많은 길이 있고, 그 수많은 길에서 내가 어울리는 것,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의 독립이고, 그 생각의 독립을 얻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책이다. 아이들이 책을 학습과 연결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에는 안 읽는 아이가 되고요. 지금 2학년, 3학년이 친구들도 보이거든요.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들었는가, 아이가 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 아이가 읽을지 안 읽을지 거의 사실 그때 저학년 때 답이 나와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어떤 영상을 들으시든 부모님들 똑같은 답 들으시죠?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입시 전문가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기본은 문해력이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독서의 본질을 우리가 빼버리고 아이들에게 그 독서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 그리고 독서를 정말 많이 했을 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독서를 많이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베네핏이 문해력인 건데,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독서의 본질을 아이들이 찾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든 그냥 이렇게 가슴에 눌러 담으시고요. 아이들하고는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읽을 수 있게 6학년까지 이것만 도와주셔도 나중에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된다. 내가 가끔 광화문 광장에 가서 이걸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해력이 기초다라는 거 부모님 마음속에만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살짝 숨기기로 해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독서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